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배워두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동산 경매를 배워두면 좋은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99.9% 부동산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 아파트 낙찰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무슨 소리냐,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부동산 경매가 오히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자신있게 입찰하고 가져가는 거죠. 입찰하고 해결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재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기에도 높게 낙찰을 받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5억에 낙찰을 받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5억이면 아무리 못해도 4억 7천에는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가 높게 낙찰된다는 그 기준은 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4억 7천에 낙찰을 받고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5억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지 않다라는 기준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바라봤을 때는 상승기 빼고는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낙찰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물건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물건 기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은 충분하게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겠죠. 중개수수료가 저렴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얼마죠?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돼요. 하지만 5억, 10억, 15억, 20억짜리 이러한 높은 금액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취득하게 되면 부대 비용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매매로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네이버로 검색해서 시세 파악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파트 외에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장, 토지, 상가, 여러가지 부동산들을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노후에 어떠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진 않잖아요. 왜냐면 공부해서 언제 하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양 사무실을 가서 분양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익률만 믿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겠죠. 노후 자금으로 10억이든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금을 한 번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분양입니다. 특히 상가 분양. 경매물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15억짜리 부동산이 2억, 3억에도 낙찰이 안 됩니다. 입지가 안 좋으면 저렴해져도 낙찰을 안 받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로 많은 물건들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세 조사를 하게 된다면 상가가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빌라가 되었든 어떠한 부동산이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되어 있으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배워두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작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큰 장점이에요.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례로 내 집 마련 한번 하려고 한다면 20대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이 많이 벌리나요? 모아도 얼마 못 모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생각할게요. 100만원씩 쓰면서 2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한다면 1년에 2,4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4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약 15년 전에는 2,4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400만원 갖고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최근에 저희 교육생분 투자 사례 보셨죠? 서울 중심지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투룸 신축 빌라 얼마 주고 샀죠? 2천만원 주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차익도 최소 2배 이상은 납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면서 월세 내지 않고 이자를 내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20대 분들, 30대 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없었고 내 돈이 적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는 필수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돈을 매달 주거나 아니면 큰 돈을 증여해 준다면 부동산 경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 매매로 강남에 아파트 사셔도 돼요. 강남 아파트 좋은 부동산 사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돈 법니다. 저번에 어떤 영상 보니까 부동산 경매보다 일반 매매로 매수한 분들이 돈을 더 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영상을 봤는데요.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경매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할까요?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증여 또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만약에 소액으로,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든 내가 큰 돈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일반 매매로 좋은 부동산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 영상을 보시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로도 좋은 부동산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3천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20억, 30억짜리를 매수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반 매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대출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곧 있으면 스텔스 DSR 규제가 또 시작되죠. 내 집 마련 한번 하려고 하는 서민들을 더 옥죄어오는 현실입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요, 대출 규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현금을 몇십억을 갖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로 3천만원, 5천만원만 잘 모으시면요, 그 돈을 가지고 차익을 5천, 1억 5천도 불릴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예요. 내 발에 불똥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밖에 없지.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모아서 매수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못해요. 하지만 부동산 공부를 해서 사이클을 잘 타서 내가 가진 돈으로 잘 낙찰 받아서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본질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묵직한 투자 자산입니다. 무슨 주식이나 코인처럼 왔다 갔다를 막 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클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기 투자로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요. 내가 단기 투자가 아닌 그래도 좋은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보유의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하면 커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분석하고 다니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께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낙찰가의 몇 프로면 100% 낙찰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부동산 낙찰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낙찰을 잘 받으시려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복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유동자산이에요. 시세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다르고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떠한 시기냐에 따라서 부동산 그 경매 낙찰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낙찰가를 어떻게 이 수치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산은 최근에 낙찰가율을 책정을 하고요, 어떠한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100%는 없습니다. 뭐 80%, 90% 낙찰가율은 맞힐 수 있지만 100%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부가 되시면서 나만의 철학, 나만의 기준을 잡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학원으로 가시고 그런 강사분들, 대표분들을 만나셔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부동산 임장을 딱 가셔서 현장 조사하면요, 이 부동산이 돈이 된다 안 된다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투자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판단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올바른 임장을 통해서 그 부동산 경매 물건이 돌인지 보석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경매를 배워두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셔서 경험을 쌓아서 정말 노후에는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서 꼭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